후지마키 다케시 대표가요,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일본 경제는 곧 종말을 맞을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후지마키 다케시 대표라는 분은요, JP모건 도쿄 지점장을 하신 분이고 일반적으로 외환이나 채권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후지마키 대표는 쉽게 말하면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다양한 금융회사를 거친 것은 당연하고요. 히토스바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일본판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판의 닥터 둠이라고 하면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일본판 닥터 둠이라고 하면 바로 후지마키 다케시, 후지마키 대표를 말합니다. 이 후지마키 대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닥터 둠, 경제를 비관론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후지마키 대표가 일본 경제는 곧 종말을 맞을 거다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 경제가 부활을 한다면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은요,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나서 부활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일본식 불황에 빠져서 세월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후지마키 대표도 말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한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저서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물가가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데 지금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2023년 1월이 4.3%까지 올라갔고요. 4월에는 3.5%까지 떨어졌지만 이게 유가에 대해서 이게 변동이 있는 거지 어떤 정책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 잡기. 물가는 잡아야 되겠는데 물가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점점 말입니다, 저는 나빠질 거다, 가치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물가를 잡으려고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뭐가 제한적이냐? 겨우 한다면 지금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거든요. 단기금리가 그렇습니다. 2006년 6월에 플러스 0.25%에서 2007년 2월에 0.5%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0.1%까지 낮췄다가 그해 10월에 0%,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마이너스 0.1%까지 내렸습니다. 이거 물가 잡으려고 올려봤자 0%라는 거예요.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봤자 0%. 0%밖에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일본이. 0% 올렸을 때 말입니다, 이게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지금 후지마키 대표는 물가를 못 잡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런데 더 많이 올리면 국가 부채가 터진다는 겁니다. 경제 주체들의 부채도 터지고요. 가계, 기업, 정부, 특히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그 정부의 부채가 시장에는요 금융사의 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예, 후지마키 대표의 이야기예요. 사실 지난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금리 변동 용인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 2021년 3월까지 쭉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렸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금도 0.5%거든요. 이것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올려봤자 0.1% 정도 올릴까 말까라는 거예요. 왜? 지금 말입니다. 장기금리 변동 용인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 올렸더니 지금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일본 은행들이 채무 초과에 빠졌다. 그리고 엔화에 대한 시장의 어떤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올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 일본 경제에게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후지마키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후지마키 대표는요. 주식시장도 거품이 심하고 부동산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격이 많이 뛰었다. 이게 주가나 부동산이 마치 말입니다. 1985년과 1989년까지 버블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이게 결국 그때 버블이 꺼진 게 1990년, 1991년에 꺼졌는데 그렇게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결국 말입니다. 광란의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엔화의 가격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만큼 일본 경제를 굉장히 충격으로 빠질 거다. 예, 금융 완화를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는요 굉장히 위험이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긴 하거든요. 일본 경제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긴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일본 경제의 지금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한 번 실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일본 경제가 성장률이 우리가 1분기에 0.3%의 성장을 했는데 일본은 0.7%의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성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해외에서 투자가 많아졌거든요. 중국에 투자하는 돈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니케이 지수도 증시예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다 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일본 경제가 참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점점 가치가 떨어질 거다. 달러에 비해서는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엔화 사서 챙겨두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화 사서 챙겨두자 이 말을 하는 한편 말입니다. 일본 경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의 위험성은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후지마키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물가를 잡으려고 어떤 정책이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엔화의 강세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엔화의 광세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은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데, 예, 그죠?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시기가 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시기가 있으면서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지 조각으로 가기 전까지는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 말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일본에 대한 어떤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것도 일본의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후지마키 다케시 그 분에게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화 사서 쟁여두자 이런 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 큰 충격에 우리가 엔화 사놨다가 휴지 조각이 되면 의미를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일본의 닥터 둠 경제를 비관론적으로 보는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분이 일본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죠. 역설적으로 일본이 붕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한쪽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